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죠. 네,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취임식에 힘입어 최근 이 11만 달러까지 근접했던 비트코인이 어제 오후 기준으로 일주일 새 7% 가까이 올라서 9만 3천 내려서 떨어져서 9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근데 방송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 10만 달러 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밤 사이에 다시 오른 모습입니다. 전날 9만 1,0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게 하루 만에 10만 달러 선을 회복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하고 중국과 캐나다 등과도 협의해 나가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두 자릿수 낙폭을 보였던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이죠. 알트코인들도 같은 시간 반등했는데요. 리플은 7.12% 올랐고요. 최근 트럼프 밈코인으로 주목받았던 솔라나도 7%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며칠 새에 이렇게 큰 등락을 보이는 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때문인데 비트코인이 낙폭을 크게 보일 때는 어제 친절한 경제에서 짚었던 것처럼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과 반대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다 보니까 투자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제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요. 네, 시장 안팎에서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의 상황을 분석해서 폭락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SNS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도 최근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현재 비트코인 시장 상황이 2021년 말 시장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비트코인이 30% 이상 떨어져 7만에서 7만 5천 달러 선까지 추락할 거라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한 분석도 있었는데요. 다음 달 28일까지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22%가 된다고 했는데 지난주 10%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주요 무역 파트너 간의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 가능성이 커진 모습인데요. 높은 관세로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글로벌 물가 상황이 악화하면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기 힘들어진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나오는 분들이 이제 유명인들인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 이런 발언들을 내놨다고요? 네,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지파마 시카고대 교수와 또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가상화폐를 두고 최근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유진파마 교수는 10년 안에 비트코인 가치가 제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암호화폐는 교환 수단으로서 모든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하는 건데요. 사실 비트코인이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실질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극도로 변동성이 크다며 이런 성격의 교환 수단은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빌 게이츠는 가상화폐를 두고 아무 쓸모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어떤 수익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 없고 단순히 투기성 화폐, 투기성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와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머스크보다 재산이 적다면 투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면을 자꾸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 비트코인 최고점을 찍을 때만 해도 왜 내가 예전에 안 사놨을까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죠. 그만큼 정말 위험성이 큰 자산이니까 투자할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돌잔치일 때 돌반지 선물하기 무섭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얼마 전에 이 한돈짜리 돌반지 50만 원이라고 해서 놀랐는데 네. 이제는 60만 원이 넘어갑니다. 60만 원이요? 네, 63만 원, 세공비까지 합치면 63만 원인데요. 네. 국제금값을 보면 지난 1일 기준 1g에 13만 520원이고요. 3.75g 한돈으로 보면 49만 원에 달합니다. 금값 그래프를 3년 기간으로 설정해서 보면 꾸준히 오르는 모습인데요. 특히 1년으로 보면 더 가파릅니다. 요즘 한 돈짜리 돌반지가 6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년 전만 해도 40만 원 정도 했거든요.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수익률이 많이 짭짤하죠. 같은 기간 코스피는 0.8%, 비트코인은 168% 상승했습니다. 지금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2,800달러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기록한 최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4월물 금 선물은 1.8% 상승해서 2,845달러를 살짝 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금값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내 목표 가격을 온스당 3,000달러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금 한 돈당 6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지금보다 한 10만 원 넘게 더 오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반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서 그런 걸까요? 네, 이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에 각각 25%, 또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자 중국이 즉각 반발하면서 WTO에 제소하고 캐나다는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곧바로 무역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수입품이 더 비싸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큰 혼란이 예상이 되겠고요. 때문에 이 금이라는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리게 된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직후 한동안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친성장 의제와 관련된 위험자산,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가 몰렸지만 최근 계속되는 관세 위협으로 안전자산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가 연간 2.3% 성장에 그친 것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시사한 것도 금값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금과 같이 이 가치가 고정된 실물 자산의 가치는 금리 인하기에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와 딥시크 충격 같은 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 금 투자 전망이 밝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한 기자. 그러면 이렇게 금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금 투자 지금이라도 하는 게 괜찮을까요? 네, 올해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경제 불확실성이 많이 나오는 단어죠. 네. 그러면 그만큼 이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자체가 이제 본격화됐다라는 부분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될 거로 보여서 금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대규모로 금을 매입하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하는 방법으로 금을 매입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럼 금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막상 주위에도 금 투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금은방에서 직접 이 골드바를 구매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됩니다. 2014년 개장한 KRX 금시장을 통해서 주식처럼 금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증권사나 선물사를 통해 이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1g 단위로 살 수 있어서 좋고 매매 차익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통장을 개설해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0.01g 단위로 이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이 거래 수수료 1%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 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또 금을 담은 이 ETF를 매수하면 별도 계좌 개설 없이 주식 계좌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양도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활용하면 투자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처음 맞은 월요일 미국 뉴욕 증시는 장 초반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우지수가 1.5%, 나스닥은 2.5% 떨어지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완제품을 대거 수입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과 농산물과 술을 수입하는 유통회사 주식들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장이 열리고 50분 뒤 대멕시코 관세가 한 달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곧바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보합에 가까운 0.28% 하락, 나스닥은 절반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1.2%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And I think just an increasing thought and hope by the market that President Trump will be pragmatic and use this as a negotiating tactic. 다만 주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입하는 애플은 3% 이상 주가가 하락했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역시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틀간 10% 넘게 떨어졌던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역시 4% 오르면서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인 달러 인덱스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반대로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시장의 공포감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는 여전히 10% 이상 올라서 경계심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